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면 부모님들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시죠? 아마 육아하면서 겪는 가장 흔한 스트레스 중 하나일 텐데요. 오늘 아이 열 관리에 꼭 필요한 해열제에 대한 모든 것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깨서 우는 아이, 이마를 만져보니 불덩이 같고 정말 식은땀 나는 순간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는 힘들어하고 머릿속은 하얘지고요. 오늘 이 복잡한 고민들 제가 깔끔하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해열제를 제대로 쓰려면요.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아이 몸에서 열이 왜 나는가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흔히들 열이 나면 큰일 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열 자체가 병은 아니에요. 우리 몸이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나쁜 녀석들과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거든요. 바로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 곳곳에 지금 싸워야 해, 열을 올려 하고 신호를 보내서 열과 통증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해열제는 바로 이 신호를 보내는 녀석을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의 열과 싸워줄 해결사들을 만나봐야겠죠? 약국에서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어린이 해열제, 크게 두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이둘은요, 작용하는 방식에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세트아미노펜은 딱 해열과 진통, 여기에만 집중하는 선수고요. 반면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우리가 흔히 NSAIDs라고 부르는 것들은 여기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 기능까지 갖춘 뭐랄까 멀티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죠. 자, 표를 보면서 한번 자세히 비교해 볼까요? 아세트아미노펜은 생후 4개월부터 먹일 수 있고 위가 약한 아이들에게도 비교적 순해서 속이 편안하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정해진 양보다 많이 먹이면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반면에 이부프로펜 같은 엔세이드스 계열은 생후 6개월부터 쓸 수 있는데요. 염증을 잡는 효과도 있고 약효가 더 오래 간다는 장점이 있지만 빈속에 먹이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이름 때문에 엄청 헷갈리셨을 거예요. 이부프로펜 그리고 덱시부프로펜. 이름은 비슷한데 뭐가 다른 건지, 같이 먹여도 되는 건지 제가 오늘 이 둘의 관계 아주 명확하게 교통전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먹는 이부프로펜은 사실 두 가지 성분이 반반씩 섞여 있는 일종의 칵테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로 열 내리고 통증 잡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진짜 선수만 쏙 뽑아낸 게 바로 덱시프로펜인 거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이성질체라고 하는데요. 이런 용어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 왼손하고 오른손을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모양은 똑같은데 서로 완전히 겹쳐지진 않잖아요? 딱 그런 관계예요. 이부프로펜 안에도 이렇게 효과 있는 일하는 손이랑 효과 없는 다른 손이 같이 들어있는데 덱시부프로펜은 그중에서 일 잘하는 일하는 손만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황금률, 이건 정말 별표 5개짜리입니다. 이부프로펜이랑 덱시부프로펜은 그냥 같은 집안 사람이에요. 작용 방식도 완전히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 둘을 번갈아 먹거나 같이 먹이는 건 똑같은 약을 2배로 먹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그리고 가장 논란도 많은 주제죠. 바로 교차 복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해열제 하나를 먹였는데 열이 잘 안 떨어질 때 다른 종류의 약을 번갈아 먹이는 걸 말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 소아응급센터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교차 복용이 열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만 먹이는 것보다 효과가 월등하다고 명확하게 증명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차 복용이 꼭 해야 하는 필수 코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해볼 수 있는 선택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열이 안 떨어져서 교차 복용을 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이 안전수칙만큼은 목숨처럼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다른 집안 약들로만 해야 해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하나, 그리고 이부프로펜이나 덱시부프로펜 계열 하나, 이렇게요. 둘째, 각각의 약에 대해서 복용 간격 타이머를 따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헷갈리지 않게 언제, 어떤 약을 얼마나 먹였는지 꼭 메모해 두셔야 해요. 자, 예시를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보세요. 아침 8시에 아세트아미노펜을 먹였어요.
근데 열이 잘 안 떨어져서 3시간 뒤인 11시에 이부프로펜을 먹였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가 중요해요. 그럼 다음 아세트아미노펜은 언제 먹일 수 있을까요? 11시 기준이 아니에요. 처음 아세트아미노펜을 먹였던 저 아침 8시, 저 때로부터 최소 4시간에서 6시간이 지난 뒤에야 먹일 수 있는 겁니다. 이해시에선 6시간 뒤인 오후 2시가 되겠죠. 이부프로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각 약의 출발선을 따로따로 기억하는 것, 이게 교차 복용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 아이 열 관리를 위한 최종 안전 수칙,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하는 것들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해열제 용량은요, 나이가 아니라 지금 현재 몸무게가 기준입니다. 무조건이요. 같은 나이라도 아이들마다 체격이 다 다르잖아요. 약 포장이나 설명서에 있는 체중별 권장 용량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 신호가 보일 때는요, 망설이면 안 돼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특히 생후 3개월도 안 된 아기가 열이 난다거나 열이 이틀, 사흘 넘게 계속될 때, 또 아이가 경련을 하거나 울어도 눈물이 안 나고 입이 바짝 마르는 탈수 증상을 보일 때, 그리고 평소랑 다르게 애가 축 늘어져서 깨우기 힘들거나 심한 두통이나 호흡곤란을 호소할 때는요, 집에서 해열제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열제를 먹이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체온계에 찍히는 숫자를 36.5도로 만드는 게 목표일까요? 아니면 열 때문에 아파하고 칭얼대는 우리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게 목표일까요? 열이라는 증상 자체와 싸우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컨디션을 따뜻하게 살피면서 아이가 병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해열제가 아닐까 싶습니다.